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셨습니다. 카톡으로 수험 상담을 남겨주신 수험생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출 분석 처음에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약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면 틀린 지문들을 일일이 바로 옆에 옳은 답으로 바꾸는 것이 맞나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좀 먼저 설명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서를 보고 나서 단원별 기출을 이제 활용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출은 풀지 말라고 해요. 먼저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이나 영역이 있어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비문학은 직접 풀어야 되고 영어 과목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직접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혹시 계산 문제가 있는 과목들은 직접 풀기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 영역 또는 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저는 단원별 기출 과정에서는 풀지 말고 기출을 분석하라고 보통 권합니다. 왜냐면 물론 우리가 뭐 기출을 푸는 거는 좋아요. 직접 풀어보고 내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게 약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수험 기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다 1년 이내로 잡고 공부하는데 문제는 수험생분들이 기본서, 기출, 뭐 마무리, 모의고사나 기타 과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을 푼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재시생분들 중에서는 기본서나 기출이 회독이 되신 분들은 기출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초시생분들은 기본서 보고 기출 한번 봤다고 해서 풀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기출을 풀면 뭐가 문제냐면 기출은 풀기보다는 시험 족보로서 우리가 빠르게 분석하고 회독하면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단원별로 기본서 본 거 내에서 풀어보는 게 좋지 않냐.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그런데 일반 수험생분들이 5과목이나 뭐 경찰 3과목이나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거를 기출이 아니라 기출 다음에 모의고사 같이 문제풀이 단계에서 그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단계. 여기서 이 이전까지는 기출을 충분히 회독하고 암기해가지고 기출 포인트가 안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총 3단계를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공기출 가가지고 우리가 시행처, 자신이 준비하는 직렬 위주로 시행처에 기출한 최근 5년치를 다운받아서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단원별 기출을 풀었다면 여기서는 시행처별 기출이니까 결국 20문제 랜덤 문제 푸는 연습도 할 수 있고 5과목 기출 다 모아놓고 실전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기출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려볼게요. 두 번째는 과목별로 이제 강사님들마다 단원별 그리고 진도별 OX 문제나 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런 교재들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풀고 나면은 남는 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를 틀렸다, 뭐 OX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풀고서 틀렸다고 하면은 적어도 단원별로 약점이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별로 약점 체크가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동형 모의고사. 이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는데 자,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점수보다는 왜냐면
실제 전서가 안 나와도 실전 시험에서는 전서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강사님들이 공포 마케팅을 활용해가지고 어렵게 많이 냅니다. 그래야지 이제 인강도 팔고 규제도 팔고 끝까지 계속 강의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봉투 모의고사나 다시 이제 마지막에 보는 모의고사는 다시 또 쉽게 냅니다. 자신감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 합격생분들도 이제 시중에 있는 유명 모의고사 풀어봐도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전 시험장 갔을 때는 점수가 잘 나옵니다. 왜냐면 출제자가 다르죠. 강사분들이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좋은 모의고사는 실전 시험과 비슷한 난도의 모의고사인데 그런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저는 보통 추천하는 게 한국사에서 고종훈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 정도 좋은 모의고사인데 나머지 모의고사 또는 다른 과목 모의고사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보다는 솔직히 기출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기출 같은 경우도 제가 강사로서 분석을 해봤을 때 기출 지문은 상당히 지문이 좋거든요. 나중에 분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을 단순하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풀고 나서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전보의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개로 충분히 푸는 연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세 개를 다 풀 시간 없다, 괜찮습니다. 푸는 데까지 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출, 시행착오 기출과 전보의 모의고사 풀 때는 우리가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뭐 과목 순서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푸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9급을 준비한다.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좀 풀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국어를 먼저 풀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한국사 먼저 풀어도 되는데, 근데 추천하지 않는 거는 보통 이제 자신이 약한 과목을 JT에다 놓고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앞에다 놓고 배치해서 푸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다음에 어렵게 나올지 모릅니다.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 자체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서 당하게 되고, 특히 영어 강사로서는 국어와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뒤에다 놓고 풀면요, 여러분들 앞에서 집중력이 다 떨어지고 단 상태에서 뒤에서 언어 과목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풀되, 만약에 국어가 먼저 풀기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한국사 먼저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순서, 그리고 시간 배분. 저희 같은 경우는 합격생들 배출할 때 국어는 뭐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2분. 그리고 OMR 카드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잡고 푸는 연습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어려운 문제 나온다 할게요. 합격생분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보통 2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많아야 한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신 18개 이상을 다 맞춰요. 그럼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이런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들은 문제가 뭐냐면, 틀리라고 내는 100점 방지용 문제를 갑자기 막 맞추려고 해요. 근데 못 풉니다. 근데 거기서 시간이 뺏겨요. 그러니까 나머지 18문제에서도 시간을 뺏겨가지고 못 푸는 문제 더 생깁니다. 그럼 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할 것은, 우리 시험은 남들이 틀리라는 어려운 문제를 틀린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어려운 문제 나오면요, 많이 틀려요. 그러면 합격점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엽적인 거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운 회차 풀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약점 체크. 틀린 문제는 아마 두 종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엽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그냥 참고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이런 문제는 보완해야죠. 다시 봤는데 맞출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실수해서 틀린 문제들, 그런 문제 있잖아요. 뭐 전에는 공부해서 알았는데 복습을 안 해가지고 까먹거나, 그런 건 보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실전 연습은 공기출 시행착오의 기출과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출 시행착오의 기출 풀 때 여기서 우리가 단원비 기출에서 풀었던 문제 다시 또 풀거든요. 그럼 거기서 놓쳤던 문제들은 다시 또 여기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갈 때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모의고사 풀고 나면 시간 남아요. 그때 우리가 단원별 기출에서 좀 지역적인 포인트를 확장시킬 거고, 그리고 본인이 기본서나 마무리 중에서 아마 하나를 계속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만약에 시간 없는 분들은 기본서 보라고 추천하고요. 마무리는 보면 좋아요. 근데 마무리 시간 없는 분들은 기본서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기본서나 마무리 같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기출과 기본서 또는 기출과 마무리는 계속 보는 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볼지 아니면 마무리에다 단권을 할지는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 자, 여기서 질문 주신 게 단원별 기출. 단원별 기출을 보통 활용할 때 저는 영어 과목만 유일하게 다양한 단원별 기출이 아니라 시행처별 기출을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영어는 우리가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가 랜덤으로 구성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행처별 기출을 풀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과목은 단원별 기출 추천드려요. 그러면 단원별 기출은 저는 한 3회독을 추천드려요. 처음 1회독에서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처음 1회독에서는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왜냐면 못 풀어요. 초시생분들은. 재시생분들 중에서는 문제 풀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초시생분들은 기본서 한번 보고 기출 못 풉니다. 그래서 처음 1회독 때는 뭐 인강을 들을 과목들은 인강 듣고 독학으로 하실 분은 독학으로 하셔도 좋은데 문제와 해설을 일단 읽으세요. 이 말은 결국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1회독 때요. 그리고 (1회독에서는)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다음 회독 때는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바꿔놓고 다음에 빠르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은 기출이 해설이 잘 나온 교재가 많아요. 그러면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자. 물론 해설이 부실한 교재도 있어요. 이런 교재들은 기본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취지고 단원별 기출 처음 1회독이고요. 다음에 단원별 기출 2회독. 기출 2회독에서는 일단 우리가 1000페이지 넣는 기출 다시 또 보면은 너무 양이 많고 다 봐도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독부터는 이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좋다고 말했죠. 중요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강사님이 인강에서 선별해준 포인트도 있을 거예요. 기본서나 기출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 기출을 우리가 회독을 여러 번 할 거예요. 1, 2, 3, 4, 5, 6 회독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까지 기출 계속 볼 거니까. 기출 회독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중요하겠죠. 세 번째, 만약에 이런 게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 봐주세요. 다 보는 게 아니죠. 9급을 준비한다면 일단 9급 9까지 지방지 서울시만. 소방을 준비한다면 일단 소방 위주로. 뭐 경찰을 준비한다면 경찰 간부 말고 그냥 경찰 직렬 위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처음 1회독 할 때 이렇게 주요 직렬 위주로 볼 수 있는 과목도 있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저는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은 그냥 바로 그냥 주요 직렬 위주로만 독학으로 하라고 합니다. 한국사는 독학이 가능하거든요.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자, 그리고 2회독에서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고요. 삭제 작업을 한다고 했다. 여기서 삭제 작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양, 선지, 해설 이걸 하나하나를 다 기출 OX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철저히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출 OX 포인트를 보면은 기출이 만약에 1000페이지라고 할게요. 그럼 한 페이지는 적어도 10개 포인트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출만 해도 거의 10,000개 포인트가 돼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뭐 경찰 제외하고 나머지 시험들은 7급하고 경찰 제외하고는 20문제 4지선다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80개 선지 정보 판단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단 예는 있어요. 기출을 벗어나서 지역적인 부분도 봐야 하는 과목들이 있죠. 경찰 수험생들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 근데 헌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사법과 경찰학 이 직렬은
왜 지역적인 것까지 봐야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기존의 형법과 형사법 기출도 워낙 많고 경찰학 기출도 많은데 변별력이 되는 영어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 과목들에서 변별력이 되겠죠.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직렬들은 기본서를 계속 같이 봐야 돼요. 기본서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 직렬 말고도 소방직렬에서 소방관계법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서를 계속 같이 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암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해가지고 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왜? 강사님들이 어차피 상위 시험에서 다 따오실 거예요, 문제들을. 아, 이 문제들은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그래도 풀만 하겠구나,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거까지 철저히 보셔야 합니다. 이 과목들은요. 근데 이러한 과목들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거의 다 9급은 기출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100점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5과목을 합격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형 선지 해설의 기출 포인트를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출 해독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강사님들의 1년 과정 컬이 따라가면요, 해독을 못합니다. 왜냐면 기출 과정 끝나고 나서도 강사님들은 뭐 요거 교재 봐라, 뭐 하프모의사 풀어봐라, 이거 풀어봐라, 동형모의사 풀어봐라, 뭐 심화 들어라, 뭐 여러 가지 특강 들어라, 다양한 걸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해독 안 됩니다. 그래서 합격생분들은 기출 해도 여러 번 해가지고 하루에도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출을 많이 봤는데, 불합격생들은 다 대다수가 기출 해독이 안 되신 분들이 계속 다음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험생들 기출 해독이 안 되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수험생분들은 불안해요. 당연하죠. 꼼꼼하게 공부합니다. 기본서부터 기출도. 그러면 당연히 해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까지는 풀지 말고 분석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기출 50포인트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삭제 작업을 해야 돼요. 확실히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거는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재시생분들이 아니고 일반 초시생분들이, 전공자가 아닌 일반 초시생분들이 과연 기출을 이해독할 때 아는 게 많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해 암기가 되는 것만 삭제 작업을 하라고 했죠. 삭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회독에서 더 빠르게 보기 위해, 뭐 전효진 선생님 8421 공부법이나 모든 공부법의 공통점은 다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출 1회독 할 때는 뭐 45일, 이거 하나 예지만 2회독 할 때는 30일. 이게 삭제를 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3회독 할 때는 15일, 4회독 할 때는 7일, 5회독 할 때는 3일, 6회독 할 때는 하루. 요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여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날 하루에 볼 수 있을 정도로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과연 1000페이지 넘는 5과목 기출을 풀면은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못 돌려요. 안 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푸는 연습 해야 되지 않냐? 푸는 연습은 계속 설명하지만 여러분 문제풀이에서 풀면 돼요. 여기서 풀 거 많아요. 자, 그리고 삭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회독에서 모르는 것 위주로 보기 위해서.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아는 거 안 보고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해가지고 모르는 거 위주에서 나오면 맞춥니다. 줄여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수험생분들은 불안하니까 아는 것을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좀 이해 안 되면 다시 시키면서 돌아가려고 하고, 아니 뭐 인간 바꾸던가 교재를 같이 늘리던가 안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기본서랑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이 두 개만 제대로 잡아도 점수는 나오고 합격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대신에 모의고사는 낳는 시간 내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좀 풀어보면 되는 거고, 사실은 요 두 개입니다. 근데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마무리까지 볼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겠죠. 특히 뭐 경찰 직렬 분들은 법과목을 준비하신 분들은 막 판례 특강이나 그런 거 다 들어야겠죠. 근데 사실 요 두 개만 잡는 것도 오래 걸려요. 5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막 늘리면 안 됩니다.
남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막 이거 늘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달라요, 케이스가.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수험기간이 늘어나서 합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목표는 뭐 2년, 3년 후에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안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걱정한 게 뭐냐면, 삭제 작업을 할 때 지금은 삭제했는데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어떡하냐. 삭제 후 추후에 생각이 안 나거나 잘 모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뒤에서 문제풀이 들어가면 어차피 시행착오 기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또 똑같은 문제 다시 또 풀어요. 그럼 그때 내가 단원배에서 이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거나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아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안다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돼가지고 안 봐도 되는 것만.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서 한 번 보고 기출 한 번 보고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거는 별표 표시해놓고 추후에 회독하자. 자, 그래서 삭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2독입니다. 그 다음에 3회독. 저는 학교생들 배출을 봤을 때, 저희 공포스 클래스에서 학생들 합격시킬 때, 또는 온라인에서 이제 멘토링 해가지고 선생님들 합격시킬 때요. 진짜 공부는 기출 3회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출 3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누적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봤으니까. 이해 안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은 중요 직력 위주 부분입니다. 중요 포인트죠.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 7급이나 뭐 경찰이나 뭐 다른 간부 문제나 지역적인 포인트 어떻게 합니까? 자, 기출에서 지역적인 포인트는요, 추후에 우리 문제풀이 3단계에서 거기서 하세요. 일단은 중요 직렬만 보는 거, 중요 포인트만 보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기할 거 이제 암기 해주세요. 선생님, 암기 좀 더 빨리 하면 안 돼요? 뭐 이해도부터 하면 안 돼요? 이해도부터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아요. 근데 아마 일반 초시생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잘 모를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암기를 해주시고요. 또 2단계 되면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걱정 많이 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인강을 들었으면 강사님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인강 안에서. 두 번째, 기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기출 해설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 해설 잘 안 나왔다? 그럼 기본서 발제독 하세요. 여기서 잠시 기본서를 활용하실 분들 좀 설명드리면요. 기본서를 활용하실 분들은 일단 두 분류가 있으세요. 시간 여유가 있는 수험생들과 시간 여유가 없는 수험생들. 시간 여유가 있는 수험생들은 만약에 한 시험을 일찍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본서 발제독 하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기출에 있는 기출 시험 포인트를 기본서에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이게 결국 뭐 단건하죠. 이건 시간의 여유가 많을 때. 흔치는 않죠, 사실. 보통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기출에 있는 포인트에서 기본서에 다 적지 마세요. 왜냐면 그것도 시간 오래 걸려요. 기출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기출 자체에서 보시고요. 기본서 발제독 할 때는 요것만 해주세요. 기본서 볼 때는 기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또는 기출에서 자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거는 각각 수험생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기본서 아니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마무리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마무리 보세요. 마무리 교재는 필수는 아니에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 또는 특정 과목에서 마무리가 너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국어에서 문법이 너무 약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마무리 교재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여유가 없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마무리 보지 말고 기본서를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험생들마다 다 다르니까 상황이. 자,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기출 해설 또는 기본서 발제독 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을 여러 해 돌리잖아요. 그럼 반복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몰랐던 내용이 뒤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아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우선순위 같아요. 암기. 기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건 좀 나중에 찾으세요. 그럼 언제 찾느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단계도 어차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이거 문제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단원배 기출에서 지역적인 포인트로 확장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9급 위주로 봤다면 뭐 7급, 나머지 간부 문제들 그런 것도 확장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서, 마무리 이런 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출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뭐 발치독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나와요. 그거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지적적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 안 되는데 외우세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럼 결국은 기출은 일단 3회독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마무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서도 기출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 4, 5, 6회독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결론은 기출을 풀려고 하면은 초시생들이 이렇게 많이 못 봐요. 근데 안 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3단계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거는 시험 보기 한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들어가도 되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일단 기출 위주로 하시고 1개월 전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는 어차피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가 중요한 직렬도 있다고 했죠. 기본서가 중요하고, 이쪽 경찰, 형사법, 경찰화,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답변 드릴게요. 자, 선생님, 혹시 기출분석 처음에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약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면 틀린 지문들을 일일이 바로 옆에 옳은 답을 바꾸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출제자가요 오답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중요 포인트니까 그쪽은 잘 봐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다음 회도에서는 암기해야 돼요. 물론 그 틀린 지문이 그 해당 문제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꿔보세요. 왜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문제에서 선지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를 구별할 때 답이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계속 드는데,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필기를 해놓으면은 답이 적혀 있어서 필기를 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아요.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보면은 합격자분들 중에서 절대 문제집에다 필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나중에 또 풀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공부법을 여러 교재나 또는 공부법 동영상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수험생분들의 기반이 달라요.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상위권이고, 그런 분들은 답 안 적어도 다시 보는데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시간도 달라요. 수험 기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여러분 다 필기해 놓으세요. 다 적어 놓으세요. 왜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문제가 첫 문제라서 다시 봐도 어차피 또 틀립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 필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빨리 필기 놓고 기출까지는 빨리 암기하시고요. 차라리 모의고사 문제 더 푸세요. 그럴 거면. 깨끗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영어 문법 문제 풀어서 답 적어놓으면 다른 분들 막 답 적어놓지 말라고 하는데, 아주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줄여나가야죠. 처음에 똑할 때 뭐 45일 걸렸는데 다시 2회독 할 때 다시 또 다 볼 수 없잖아요. 45일에. 철저하게 여러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시간 줄여야 돼요. 푸는 건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라면 그런 틀린 지문만 옳은 것을 바꿔 고쳐놓고 그 외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의 틀린 선지들은
밑에 나와 있는 해설에 미치쳐 있거나 체크해 가면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쵸? 딱 그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럼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고쳐놓고 놓치는 게 있다고 할게요. 어차피 해독 많이 하면서 반복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아니면 기본서 보듯이 기출 문제를 보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추후 해독에서 옆에 뭔가 적혀 있건 제가 그 키워드를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 안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것은 정업한다만 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 지금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독하면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안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비슷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제가 아까 문제풀이 3단계에서 이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공기출, 시행처벌 기출 어떻게 또 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실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일단 지우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잊지 말을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시간이 많으면야 뭐 정석대로 공부도 좋아요. 뭐 기본서 꼼꼼하게 이해, 암기, 복습하고 옆에 있는 날개 문제 다 풀어보고 기출도 꼼꼼하게 다 풀어보고 좋아요. 그건 시간이 많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너무 많아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5과목 그거 언제 다 하려고요. 그리고 절대 강사님들 컬이 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회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모든 강의 다 들으면 안 돼요. 필요한 강의만 듣고 반복, 회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푸는 거지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출까지는 풀지 마세요. 아까 제가 기출 풀라는 과목 영역 빼놓고는요. 푸는 거는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접근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로 아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